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웡 변호사 그룹.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베네수엘라와 미국 그리고 중남미 전역을 흔들고 있는 중대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마약 운반선의 폭격 그리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정밀 타격해서 파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트렌데 아라과의 카르텔 조직원 11명이 사망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폭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미국은 이런 활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폭발 장면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번 작전이 미국으로 마약을 들어오려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통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넘어서서 마약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영상이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미국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네수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하면 한때 남미의 부국으로 불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석유를 세계 최대로 매장하고 있는 보유국이면서도 지금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그 앞에 하이퍼가 붙어 있는 정말 초고물가의 나라가 되고 있고 경제가 붕괴되어 있고 생필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4분의 1이 넘는 약 770만 명이 난민이 돼서 국경을 넘어 탈출을 했습니다. 의사, 교수, 기술자 같은 고급 인력까지 대거 이탈하면서 국가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안 부재가 더해져서 경찰력과 사법체계가 사실상 무너지고 대신에 그 자리를 범죄 조직과 카르텔의 권력이 공백을 차지하게 됐고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오늘 거론되고 있었던 트렌데 아라과라는 조직입니다. 단순한 갱단이 아니고 납치, 살인, 마약 밀매를 서슴지 않는 초국가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몰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핵심은 석유 국유화 정책에 있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이 초반에는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고 빈곤층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의 자본이 점차 빠져나가게 됐고 투자 부족과 관리 부실로 인해서 석유 산업이 붕괴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다른 나라에서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석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진류가 되고 있고 중진류가 아까 일반적인 우리가 석유를 좀 정제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이 중진류를 또 녹이기 위해서 경질류를 또 다시 또 부어대야 되는 그런 과정들에 필요한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중진류라는 것은 굉장히 좀 끈적거림이 훨씬 더 점도가 강하고 그것을 석유로서 끄집어내는 데에 보다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기술력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정제 과정이 아주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정유 시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재와 투자 부족이 되다 보니까 점차 가스를 생산해 나는 데에 어려움이 되게 되고 그 어려움이 자꾸만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이제 다시는 막 회생 불가 수준까지 가게 됐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한 방울 제대로 못 쓰는 아주 기이하면서 아이러니한 현실에 빠져 있는 베네수엘라 나라가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자 치안도 흔들리고 또 국민들이 카르텔에 의존하거나 밀매에 가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 게 베네수엘라 최근에 20년 사이에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미국과 베네수엘라 왜 이렇게 대립할까요? 예전에는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석유를 국유화 정책으로 바뀌고 난 이후부터 점차 투자자들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어떤 관계가 간극이 점차 눈에 보이지 않게 차츰차츰 벌어지기 시작을 하더니 현재에 있는 지금의 마두로 정권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를 않게 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야권 지도자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동시에 강력한 경제 제재도 가하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후원자이고 전략적인 동반자로 자리매김을 했고 2023년에는 우리는 전략적인 파트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뭐 이런 것을 아예 공식적인 어나운스먼트를 통해서 중국과 파트너로서 지금 가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되고 있고 또 막대한 차관도 제공을 하고 있고 원유로 상환을 받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면서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관계는 허니문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부채 문제가 얽혀서 투자에 신중해졌지만 여전히 중국의 경우는 베네수엘라의 중요한 우군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두로 정권이 미국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중국과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죠. 이번 사건 역시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 대리 갈등 구도로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바로 지금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핵심의 포인트 중에 하나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마약 운반선의 타격의 파장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미국은 군사적인 개입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약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 카리브해와 중남미 전역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겠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은 주권 침해다라고 반발하면서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더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마약 카르텔 같은 경우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운반 경로를 바꾸거나 또 소규모로 분산되는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단속이 더 좀 어려워지는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편에 그 남미 쪽에서의 다른 주변국들은 내심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이 난민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고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이제 주변국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난민 문제 있죠. 또 마약 범죄 확산으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카리브해나 이런 그 중남미 전역에서 군사 활동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른 남미에 있는 주변국 입장으로서는 Why not? 하면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좀 한 발을 조금은 더 팔짱 끼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간접적으로 자국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다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마약보트 하나 정밀 타격했다. 이걸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미국에서의 대외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의 정권의 생존 전략,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까지 국제정치의 경랑 속에서 중남미가 또 하나의 갈등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미국은 그러면 어디까지 군사 개입을 확대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랑은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함께 협력을 하고 미국을 상대로 맞불을 놓을 것인가?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주변국들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각 언론사들의 스탠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스입니다. 폭스에서의 기사 핵심의 요약들을 보니까 헥세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중심으로 지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이
미국이 이런 그 마약의 운반 같은 걸 결코 용납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강경 모드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의 그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쪽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카르텔을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 또한 폭스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영상이 AI 생성이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또한 폭스를 통해서 지금 다시금 반박 기사를 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심으로서 미군의 피해 없이 정밀 타격했다. 또 향후에 유사 활동도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폭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경하고 미국 중심의 관점이고 또 미국의 군사작전이 정당화돼 있고 카르텔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폭스 쪽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반론을 최소화하거나 거짓 주장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 또 미국 국민의 보호, 안보 이 내용을 더 핵심적으로 강조하면서 미국 주도의 질서 유지라는 메시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폭스의 관점에서는 이게 진짜 시작일 뿐이지 향후에 더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폭스의 시선이기도 하고요. 유사한 카르텔 활동 시 동일한 운명일 것이다라는 경고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원에서 단호하게 마약에 대한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담고 있는 게 폭스 쪽의 시선이 되고 있고요. CNN 같은 케이스인데 CNN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군사적인 타격 자체를 팩트 차원에서 팩트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남미 정책의 확대 맥락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작전이 국제법상 그리고 합법성을 고려했다라고 하는 팩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텔의 트렌드 아라과 테러 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미군이 전개됐던 배경 또한 CNN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강화, 중남미 긴장의 심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게 CNN의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두로의 반응, 베네수엘라 쪽의 마두로 반응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게 CNN 쪽이기도 했었습니다. 공격을 주권 침해로서 비판하고 있고 반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NN에서 보면은 팩트 차원에서의 분석적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행동을 단순히 미화하지 않았고 그냥 그 자체로 팩트 차원에서 전한 내용들 그리고 지역 정치나 법적인 문제, 긴장 가능성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게 CNN의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또 군사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의 영향 등의 맥락도 강조하고 있고요. CNN 또한 전망하고 있는 것은 폭스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 군사적인 압박은 시작이다. 계속될 것이고 카르텔의 대응이 중남미의 정치 군사 상황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CNN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베네수엘라에 지금 현재 있는 마두로 정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미 세력과의 긴장 심화 가능성 또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가 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마약 선박 타격, 또 석유 시장과 지역 투자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인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던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던 일이지만 이 공격한 사건이 범죄 소탕 작전을 넘어서서 현재 지금 불안정해 있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긴장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베네수엘라에 있게 되는 그 에너지 시장 여기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 소스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되고 있고요. 이번 작전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나 미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석유 생산이나 수출의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 재개하면서 원유 공급의 안정을 기여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최근 한 2년 전부터 해서 좀 뭔가 활성화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상황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면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하고 있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됩니다. 투자 환경의 악화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고려했었던 어떤 그 정유에 관련되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라면 이번 사태가 부정적인 신호로서
그러면 투자를 좀 철회해야 되겠네. 이런 그 소극적인 모습으로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 공해상에서 또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투자 위험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경제의 분석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섀도우 이코노미에 대한 규모가 재조명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 활동이 베네수엘라에서의 GDP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 검은 경제도 함께 좀 분석하고 있었던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안보적인 중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인 파장, 특히 석유와 관련돼 있는 에너지 파장, 그리고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 증가에 대한 경고하게 되는 신중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외신 가운데서는 이번 사태가 1989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파나마 침공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약 소탕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겨냥한 군사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당시 미국이 마약 밀매랑 권력 남용으로 국제적인 비판받고 있었던 파나마의 노리에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던 파나마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제 원하고 있는 모습을 이런 그 군사적인 압박으로서 조여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두로 정권의 교체를 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파나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봤을 때 베네수엘라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니라는 외신의 분석도 함께 좀 전해드리게 되고요. 또한 영국 가디언 같은 경우도 파나마 침공을 좀 조명을 하면서 가디언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영상 공개 이후 기자회견을 한 과정 안에서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마약 단속 작전이고 마약 카르텔이 어디에 있든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맞서 싸우겠다라는 내용을 좀 조명하고 있었던 게 영국 가디언의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이 마약 운반선 폭격 하나로 케이스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의 대중남미 군사 전략의 강화,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반미 세력의 강화, 마약 카르텔의 활동 변화 가능성, 주변국들의 난민과 마약 문제 대응과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아주 얽혀져 있는 복잡한 국제정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국제적인 파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한 나라의 내부 위기가 얼마나 쉽게 국경을 넘어서서 국제 안보와 경제, 정치까지 세계의 국제정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베네수엘라의 케이스가 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다음 단계는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점,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 특히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자, 오늘의 시사 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지만 좀 핵심을 짚어드렸고요. 채널 고정하시고 앞으로도 뉴스의 흐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옹 변호사 그룹.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